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회장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전장도 지났고 이제 오후장 들어섰는데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코스피는 2628.59를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936.2를 가리킵니다. 코스피는 거의 보합이고요. 개인들이 한 1조 한 2,8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1조 2,524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요. 기간 726억 매수하고 있는데 와, 오늘 보니까 외인들도 장난이 아니네요, 매도가. 근데 개인들이 순매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개인들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은 한 0.7% 빠지고 있고 LG엔솔 한 1.68, 하이닉스 0.4%, 삼바 0.5, SDI 1.5, 오선주 0.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1.7, LG와 1.5, 포스코퓨처엠 7.5, 현대차 0.4, 기아 0.8, 현대모비스 0.8, SK이노베이션 4.3%, 포스코인터내셔널 9.8%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고려아이언이 한 12.6% 오르고 있고 메리츠 2%, 하나오션 4.6% 이렇게 막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936.12, 0.67%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400억, 기관이 2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우리 개인들이 한 1,500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6%, 에코프로 11.4%, 포스코DX 4.6, JYP 10.3, SM 8%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리노공업 1.6, 알테오젠 1.3, 나노신소재 5.2, 와, 지금 르니 3.4, 윤성 FNC 4.6.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빠지는 종목들이 아주 흔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제가 드물은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스퀘어가 2.1, LNF 1.6, HLB 0.7, 프라비스 1.9, 셀트리온적 0.3%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에코 시리즈들이 좀 날아다니고 있네요.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과연 이거 실적이나 뭐가 좀 떨어지면은 주가가 장난이 아니도록 빠질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하죠. 저렇게 급하게 올라오면 급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개미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달라붙고 있습니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우지수가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오름세를 지속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고돼 있는데 증시는 이달에 25bp 금리가 오르면은 1년 4개월에 걸쳤던 인상 캠페인은 끝이 날 것 같다 예상을 합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183.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35,411.24를 기록을 했고 S&P 500도 18.3포인트 정도 올라서 4,554.64 마감합니다. 나스닥도 26.06포인트 상승을 해가지고 지수는 14,058.87에 맞췄죠. 투자회사 누버거 버만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그러는데 지금까지 경기 침체의 증거는 없다. 침체 증거가 없는 한 시장은 아마도 계속 과열 국면으로 끌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주가 S&P 500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월요일에 석유하고 휘발유 선물이 3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쉐브론 같은 메이저가 전문가 추정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내면서 2% 이상 상승을 합니다. 과열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변수는 기준금리 결정 이후 나올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뿐이에요. 시장은 금리 인상 종료를 예상하는데 파월이 9월 이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면은 랠리는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주 후반에 나오는 그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어느 수준일지 관심인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 기업들이 높은 주가 수익률로 거래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매수 스토리는 덜 매력적이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은 확실히 떨어졌다고 지적을 하고 이어서 아직 결정적인 매도 신호를 보는 시점은 아닌데 현재 수준에서 새로운 투자를 추가하는 걸 꺼리는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인베스코 트러스트 시리즈나 반도체 ETF 추가 투자는 보류 중이다. 그렇게 언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수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밈 주식 상장 주가지수 펀드인 라운드 힐 밈 ETF도 지난해 중반 이후 전고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이 ETF는 올해 초에 25달러대에 머물렀는데 최근에 42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이 과열이 이런 류의 투자에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셈입니다. 지난 주말에 동시에 개봉한 영화 바비하고 오펜하이머가 흥행 열풍을 몰고 오면서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명화 산업의 이제 부활을 알리는 두 개봉작은 지난 주말에만 2억 3,550만 달러 벌어들였습니다. 두 영화를 합쳐서 바벤하이머라고 약칭한 네티즌들은 두 포스터를 합친 다양한 밈을 선보이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다 그럽니다. 바비를 만든 워너브라더스 그 디스커버리가 드디어 스튜디오 프랜차이즈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 하는데, 최근에 듄하고 아쿠아맨에서 겪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바비로 인해서 장난감 회사인 마텔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은 아직 미지근하지만은 아직 마텔 주가를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마텔은 이날 2% 가까이 올랐고 7월 전체로 한 10% 상승을 했어요. 오랜만에 개봉작 흥행은 영화관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에도 좋은 소식이죠. AMC는 경쟁사보다 더 많은 IMAX 극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지만 AMC의 주식 전환 계획을 금지한 델라웨어주 법원 판결로 투자자들의 초점이 다소 분리된 상태라고 합니다. AMC 주가는 이날 법원이 채권단 그 출자 전환을 금지하자 주가 희석 우려가 불식되면서 32.59%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은행 UBS가 테슬라 가격이 인하된 후에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가를 낙관했는데, 최근 주가 강세는 가격이나 이후 나타난 강한 수요 반응과 24년의 견실한 실적을 충분히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과열이 아니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지난주 급락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날 3.4% 올랐습니다. 일본계 투자은행 미즈오도 엔비디아죠. 주식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530달러로 상향했네요. 27년까지 진행 중인 인공지능 순풍으로 이 대장주가 장기간 호실적을 누릴 수 있다고 호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고 살아나는 것 같고, 다시 우리 삼성만 아주 그냥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침에 7만 전자도 깨지고 별 생쇼를 다 하고 있던데, 현재 보니까 7만원에서 6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힘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외인들은 사고 있다. 89만 정도 사고 있어요. 개미들하고 지금 기관들은 팔고 있고, 우선주도 지금 보니까 58,100원인데 지금 58,000원대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은 있습니다. 있고, 외인들은 현재 사고 있다. 30만 주 정도 기간 사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신나게 사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팔고 있고요.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개미들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좀 재미없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 특정 섹터가 막 오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삼성이 자꾸 빠지니까 많이 좀 허탈할 것 같은데, 그래도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